현대시 7 한번 볼게요. 현대시 7, 97쪽 봅시다. 95쪽부터 97쪽까지 있고, 역시나 97쪽 4번에 보기가 있죠.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해라. 박목월의 층층계와 이대흠의 동그라미는 모두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가의 층층계, 박목월 시인이고요. 나가 동그라미, 이대흠 시인인데 두 개가 공통적으로 무엇이다?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목소리로 진술된다. 얘는 아버지의 목소리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화자가 되겠네, 그지? 화자가 아버지가 될 거고, 동그라미 라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화자가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인 어머니는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시적 대상.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보는 거고, 요거는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층층계는 사다리와 원고지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다리가 원고지하고 뭐하다? 유사하다.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와 어머니의 굽은 허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상이 전개가 될 거다. 가부터 한번 봅시다. 박목월의 층층계고요. 적산가옥이라고 하면은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놓은 가옥이니까, 집이니까 적산가옥은 일본식이겠지, 그지?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가 있다. 제목인 층층계라고 계단을 말하는 거죠.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밑줄 쳐봐. 글을 쓴다. 이 글을 쓰는 행위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함이다. 그래서 가벼운데,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느끼고 있는가? 글을 쓴다. 이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근데 이게 어떻다? 공허하다. 통 빈 것 같다. 이 공허함은 어디서 오느냐? 자식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기에 부족한 돈이라는 거지. 그래서 충분하게 돈을 벌지 못해서 오는 쓸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요. 그래서 공허감이 쌓이는데,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글이라는 것이 내일이 되면은 뭐가 될 거다? 이제 지폐가 될 건데, 돈이 된다라는 거지. 이 지폐는 어디 사용되냐라고 하면은, 어린 것의 공납금, 요즘에는 이제 의무교육이라 가지고 공납금이라는 개념이 없지, 그지? 공납금,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제라고 하면은 이제 땔감과 식량, 그래서 생활비를 말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늘 가벼운 용돈을 말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밤 1시 혹은 2시쯤에 용변을 하려고, 화장실 좀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한 칸짜리 단칸방이야. 거기서 온 가족이 잠이 깊어 있는데, 이 온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가 뭐냐? 밑줄 쳐봐. 서글프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온 가족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족을 보면서 서글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은 무심하고도 평안하게 잠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면 뭐야? 영탄이지, 그지? 영탄. 감탄사고요.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이 지쳐서 내려온다 라고 해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고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공연을 하겠지, 그지? 높은 곳에서 아슬아슬하게 공연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야. 이게 뭐다? 유사하다. 누구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과 2층에서 층계를 타고 내려오는 화자의 모습인데, 이거는 뭐야? 아슬아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 위태롭다. 내 삶이 꼭 뭐 같다? 고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야. 그래서 불안정함을 느끼는 거겠지.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이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잖아, 그지?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이 새까만 때가 타서 까말 수도 있겠지만, 그지? 밤이라서 까맣다. 새까만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 얼굴이 어쩌다 수척하다. 그래서 유리창에 비친 화자의 모습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빵, 다다미라고 하면은 일식 이렇게 돗자리지, 그지? 날무처럼, 생무처럼 포른 쪽쪽 파랗게 얼어 있구나라고 해서 가난한 삶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나로 넘어가 봅시다.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님의 입을 거치면은 이게 뭐냐면 전라도 사투리 온가 간가, 그지? 그래서 오는가 가는가 이거를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온가 간가 이렇게 오는가 가는가를 조금 짧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온가 간가로 표현을 했고요. 사느냐 그 다음에 자느냐는 자는가 다음에 사는가 이거겠지, 그지? 그게 장가 상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이 아니어서 밤낭구, 밤나무를 밤낭구라고 하고, 잎은 푸르게 되는 게 푸르딩딩해지고, 이 다 누구의 말버릇이? 어머니의 말버릇이지, 그지? 그래서 위에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하는가, 된가, 힘드냐, 되냐, 이렇게 뜻이지, 그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장가 간가, 애기 낳는가는 난가, 낳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간가, 난가, 단가란가, 망가, 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게 이제 반복되지, 그지? 그래서 문율이 형성이 될 거고요.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여기서 중요해.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응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한다? 떠받들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이응은 뭐겠어? 어머니겠지, 그치? 어머니는 다른 것은 뭐겠어? 이 가족들이겠지. 그래서 이응은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남한테 못할 짓 안 했고요. 일생을 흙 속에서 살았다. 뭐 지렁이야? 아니지, 그지? 흙 속에서 살았다.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살아오셨다. 무장이라고 하면 갈수록 허리가 굽어져서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이렇게 굽어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아직도 어떻게 가진 것을 퍼주신다라고 해서 가족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지. 머리가 발에 닿아서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라고 하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 희생이겠지, 그지? 가족들에 대한 사랑, 희생.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우리들의 받침이니까 가족들을 떠받치고 있는 어머니. 한사코 오손도성, 욕심도 없어 자식들한테, 그지? 어저께 선생님 어머니 보고 왔는데 차 조심해라.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37인데 운전을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차 조심해라. 가면서 별로 뭐 걱정도 없어.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밑반찬 조금 싸주고, 그지? 그래서 오손도손 살아라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게 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나지 않게 둥글게 살아라.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미상관이죠, 수미상관.
1년에서 첫 번째 줄이 변주되었잖아. 그지? 그래서 변주가 됐지만 수미상관으로 끝맺고 있다. 수미상관. 뭐지? 운율, 강조, 형태적 안정. 요 세 가지 그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